이 마을은 약 800년 전에 저쪽 윤두리목 넓은 드루, 여기는 원래 이제 바다였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. 예. 이쪽 위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쪽 앙카름이라고 학교 쪽에 보면 조개무지가 그 표청이 나와서 거기 약 600년 전에 제2설촌 이 앙카름의 집단으로 거주해서 살다가 다른 데 모여서 살던 사람들끼리 과거에는 가장 물이 생명 아닙니까? 바닷가의 물을 따라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동네가 형성되거든요. 여기서 이제 약방을 차려서 약을 파시는데 그 당시는 약 파는 곳이 없었잖아요. 종달리에서 일이 있으면 누구든 달려와서 약을 사고 하는데 간호학교를 나와서 산파역을 하기 시작해요. 밤늦은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그냥 달려가서 종달리 애들을 다 봤거든요. 이런 시골의 가게가 찾기 어렵죠. 예. 승희상회는 근 50년 여기서만 이제 상회를 해서 종달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서 여기는 승희과 아니에요. 그 딸, 큰딸 이름은 그 한원택 그 지사님이라고 독립지사지요. 현재 항쟁 때 그 대표로서 여자들이 집단적으로 대한민국의 최초이며 가장 큰 항쟁인데 이런 항쟁이 찾기가 어렵대요. 세계사적으로도. 거기에 누군가 리더를 하고 뭔가 안내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가 않냐. 아마 우리 한영택 지사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여기 남자 사장님은 우리 마을의 리자님도 하시고 꽤 뭐 여러 가지 모든 책임을 많이 맡아서 이 지역의 발전에 굉장히 공헌을 또 하십니다. 여기가 얼마나 이제 마을이 중심이냐면은 여기에서 마을이 협의나 의논 장소 있고요. 청소년 교육 및 예술 활동, 영화 있잖아요. 까만 포장을 쳐가지고 여기서 돈을 내면서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돈 없는 애들은 그냥 빙빙빙 돌다가 반쯤 이상 끝나면은 이 포장을 걷어버려요. 그럼 그거 들어가서 보거든요. 여기서 결혼식도 하고요. 여기서 노래자랑도 하고요. 그렇게 이제 문화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마을 공유 재산으로 이 동네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집은요 200년 된 초과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 200년 더 된 것 같아요. 640호 정도 되는 이 마을에서 딱 두 집만 남아있어요. 역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초가집의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치도 사실은 중요해요.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우대에서 이쪽으로 시집 온 강군양이라는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가 104살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. 이 마을에서는 최장수 할머니신데 이 할머니가 시집 와서 남편하고 저쪽 대마도, 일본 있죠? 일본 대마도 집을 떠나서 무리지를 가요. 출하라고 해요. 출하. 남편은 선주처럼 해서 사공을 하고요. 이 남편이 우리 마을에서는 가장 학식이 뛰어난 분, 동부 수리조합장을 해요. 이 마을에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. 그분이 제2수답 논밭 있잖아요. 논밭을 그걸 옥토로 만드는 역할을 근 12년 동안 성공시킨 분이에요. 할머니는 해녀하면서 돈을 모는데 여기 딸 지금 92살 한 할머니, 이 할머니 외동딸을 하나 낳고 할머니한테 맡겨두고는 여기 이 할머니는 무리질만 다니잖아요. 무리질 다니면서 번 돈으로 이 집을 사고 들어와서 어릴 때부터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때문에 외동딸을 금이 오기야 각별히 할머니가 이 딸을 사랑해요. 할머니가 이 손자들을 전부 다 키워요. 어머니 사랑보단 할머니 사랑을 더 받았기 때문에 이 손자들이 어머니보다는 할머니를 먼저 찾아. 손자들이 이 집은 뜯을 수가 없는 이유는 할머니 사랑을 너무 받아서 할머니가 있어서 자기들이 있다고 하는 것. 이 집은 그 자식들이 공동 소유야. 이 집은 오래 갈 것 같아요. 이한재에 오신 것을 네, 환영합니다. 제 아버님이 남태평양에 있는 워지도에 해군 군속으로 지원해서 가셨는데 거기에 산호섬이 한 50개 정도 있는데 미군 폭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보급이 떨어져서 다 굶어 죽게 됐어요. 거기는 고기가 우글거리는데도 상어떼 때문에 가지를 못해. 이 아버님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. 낙하산을 가져다가 낙하산 줄을 다 매서 그물을 짜가지고 그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다가 죽어가는 군인들을 살렸다 그래요. 전쟁이 끝나서 다 뿔뿔이 있었는데 그때 부대장이 조카가
직접 찾아와서 일본에 한 보름 동안 초대받고 왔어요. 전쟁터에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울면서 하는 거 보니까요, 이 사람이란 게 그냥 아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. 저도 3년 후에 요 시마다이라는 사람이 그 작가인데 동화책을 만들어서 아버님 산소에 바치겠다고 직접 왔어요. 전쟁터에 고기를 잡고 그 고기 잡는 걸로 해서 생명을 살렸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학습교재로 여기 출판한 거죠. 국경을 넘어 꽃피운 인간의 아버지 모습이고요. 요것이 부대장 모습입니다. 요 시마다상 일본에서 와서 아버지 만나는 모습, 저희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이 집에 사는 모습, 이렇게 상봉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, 자 이렇게 험한 바다에 아무도 못 가는데도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구인들을 살리는 그런 설명이 다 나와 있죠. 예. 여기 보면 부대장이 전쟁이 끝나서 생명의 은인을 찾겠다고 해요. 구해준 목숨 은인,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줘 생존 가능, 백방소문끝 제주 생존을 확인해서 50년 만에 상봉, 태평양 전쟁 한국 징용병과 일본군 해후, 이렇게 자 초대장 방문해서 이야기하고 여행했던 것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놓은 겁니다. 이 마을이 여기가 바다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바다. 배를 타고 여기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저 지봉이 섬이었잖아요. 섬. 저 섬으로 해서 창동 해수욕장으로 물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. 그 당시는 소금이 쌀보다 더 귀할 때 아니에요. 1573년에 그 제주 목사인 강려 목사가 제주도를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모래판이 굉장히 제험하는데 좋겠다 해서 어쩌면 이 종다리가 소금밭이 효시이고 가장 최고의 소금밭이었습니다. 제주도에 한 24군데인가 소금 만든 제염터가 있는데 이렇게 큰 곳이 제주도는 없거든요. 동네 대표를 육지로 보내서 제염하는 방법을 알아오게 합니다. 여기는 왕슬갱이라고 해서 모래가 굵어요. 둥그러던 모래를 다 모으잖아요. 모으면서 바닷물을 자꾸 끼얹어 가면은 나중에 햇빛에 말리면 하얗게 그걸 곰핀다고 해요. 모래를 모아서 물을 끼얹으면서 소금 농도가 그 모래에 붙도록 하는 거예요. 그걸 말려서 모래를 모아서 이렇게 찝으로 해서 덮어서 비 맞지 않도록, 그런 과정을 여러 번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. 시간이 있다 보니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